안녕하세요. 교동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반쌤입니다. 오늘은 4단원 사각형에 대해서 문제풀이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 중 서로 수직인 직선은 어느 것인가요? 그러면 수직이 무슨 뜻인지 좀 기억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직이란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데 이게 어떻게 만나냐면 90도로 만날 때 우리는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이 한 직선을 다른 한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직은 90도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각도기로 재어보면 좀 더 정확하겠지만 그림으로 봤을 때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가 보겠습니다. 삼각자를 사용하여 직선 가의 수직인 직선을 바르게 그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 직선 가의 수직인 직선, 즉 90도인 직선을 찾아야겠죠? 먼저 기역 같은 경우는 딱 봐도 90도가 아니네요. 니은은 지금 삼각자를 사용해서 분명히 긋긴 했는데 이 부분이 삼각자의 직각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직각 부분이 아닌 곳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은 실제로 쟀을 때 90도이지만 긋는 방법이 잘못되었으므로 니은은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삼각자의 90도를 이용한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서로 평행한 직선은 모두 몇 쌍인가요? 평행이란 개념도 기억하게 해야겠네요. 평행이란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서로 만나지 않는다. 즉, 선분을 확장시켜도 그 선분끼리 절대로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선분이 평행하기 위해선 한 직선에서 다른 한 직선을 향해서 이렇게 내리 그었을 때, 즉 수선을 그었을 때 이 두 군데 모두 다 90도가 되어야 됩니다. 직각이 되려면 이것은 서로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먼저 확인해 볼까요? 여기 있는 1번과 2번 직선이 서로 평행관계이고요. 여기 있는 3번과 4번 직선이 서로 평행관계가 됩니다. 다른 게 있을까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쌍인 2번입니다. 4번입니다. 삼각자를 사용하여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두 개 그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각자를 준비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겠네요. 그리고 삼각자의 이 90도인 부분을 이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90도인 부분을 이용해서 이 직선에 닿게 한 다음 이 90도에서 삼각자에는 90도뿐만 아니라 일정한 길이 또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점을 똑같이 맞추어 줍니다. 똑같이 길이점을 맞추어 주고 여기가 90도인 걸 확인해 주셔야 되죠. 그 상태에서 지금 자를 갖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잘 맞지 않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템이 잘못 그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어볼게요. 90도를 맞추어서 일정 거리를 긋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그어 주어야 되죠. 이렇게 그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행한 직선 한 개를 그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나머지 평행한 직선도 두 개 그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90도인 점을 이용해서 또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90도인 부분이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이만큼 그어주고 다시 밑으로 그대로 내려와서 이만큼. 좀 삐뚤어 보이는데 화면상에서는 약간 삐뚤어 보이네요. 또를 그은 다음에 얘를 다시 그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서로 기존에 있었던 주어진 직선과 서로 평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삼각자를 사용해서 직선을 그을 때는 삼각자의 직각 부분을 이용한다. 그리고 삼각자의 직각 부분으로 수선을 그어서 90도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삼각자의 일정한 거리를 두 개 점을 찍어서 그것을 연결 짓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그 직선을 그었지만 반대쪽에다도 그을 수 있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가볼게요. 5번입니다. 다음 도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몇 센티미터인가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 즉 평행한 것부터 먼저 찾아야겠네요. 일단 이 도형은 사각형이죠. 사각형 중에서도 여기가 90도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가 90도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평행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쌍 이상이 평행한 사각형, 즉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네요. 이 사다리꼴에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 즉 여기 사이의 거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사다리꼴이 아닌 도형을 모두 고르세요. 사다리꼴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죠? 사다리꼴은 한 쌍,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 쌍 이상 평행한 직선이 평행한 직선? 평행한 선분, 평행한 변, 평행한 변이란 말이 좀 더 어울리네요. 한 쌍 이상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 한 쌍 이상 평행한 변. 요 이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닌 거니까요. 일단 1번은 평행한 게 하나도 없죠. 2번은 여기랑 여기랑 평행이고 여기랑 여기랑 평행인 평행 사변형입니다. 하지만 얘는 분명 사다리 꼴이죠. 3번은 평행한 곳이 없고요. 4번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평행합니다. 5번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서로 평행합니다. 하여 정답은 2번, 4번, 5번을 제외한 아닌이니까요. 1번과 3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평행사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아보세요. 이번엔 평행사변형이네요. 평행사변형은 평행한 변이 이제 두 쌍인 사각형이죠. 아까 사다리꼴은 평행한 변이 한 쌍 이상, 걔는 사다리꼴이죠. 근데 이 평행사변형은 두 쌍 이상, 즉 두 쌍이어야지 평행사변형으로 인정합니다. 옳은 것을 모두 찾아봐야 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맞네요.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마주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볼까요? 이쪽에 있는 2번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6번의 2번입니다. 마주보는 여기랑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 두 각의 크기가 같죠.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려면 얘는 정사각형이 되어야겠죠. 혹은 마름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서로 닿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 아니라 세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로만 봤었을 때는 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입니다.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가 아니라 180도겠죠. 이게 또한 틀렸고요.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으려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6번에 5번 그림 볼게요. 이웃한 두각, 여기랑 여기랑 같죠? 즉 이렇게 이웃한 크기가 두 각의 크기가 같으려면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이 가능합니다. 8번 볼게요. 마름모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게 써넣으세요. 마름모가 뭔지 알아야겠네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름모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 그리고 이 변의 길이가 전부 다 8cm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서가 이만큼이 4cm라고 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 또한 4cm가 됩니다. 즉 6번, 7번, 8번 문제는 사각형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번호가 안 써있네요. 9번입니다. 네 변의 길이 합이 28cm인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지 풀기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아까 마름모라는 건 네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사각형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네 변의 길이의 합이 28cm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보면 되겠네요. 네 변의 길이가 총합해서 28이 되니까 다시 이것을 28을 반대로 4로 나누어주면 네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모는 7이므로 한 변의 길이는 7cm입니다. 정답은 7c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을 한 개만 그려보세요. 일단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겠네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전부 같고 네 각의 크기 또한 전부 같은 사각형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직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네 각의 크기만 90도로 서로 같은 사각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눈금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기가 매우 쉬워요. 선생님은 여기 있는 중간 거를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 두 칸 가고 선생님은 여기서 한 칸 가서 이걸 이렇게 이어주면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그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선생님과 사각형에 대한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각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번 4단원 사각형에서는 두 개를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수직과 수선이라는 개념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평행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직과 수선, 이거 기억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90도로 기억해 주시면 아까 1번 문제 설명하면서 했던 부분이죠.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이 90도로 만났을 때 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한 직선은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평행하다라는 것은 두 변이 혹은 두 선분이
선분이라고 표현이 좀 더 맞겠네요. 두 선분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옆으로 아무리 쭉 늘려도 만나지 않는다. 어떻게? 여기가 90도가 되어서. 그 다음에서야 이제 사각형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번 삼각형은 각과 변에 따라서 했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것부터 먼저 하냐면 변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그 중에서도 사각형은 변 중에서도 평행인 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평행인 변. 만약 평행한 변이 한 쌍 이상일 때는 우리는 그 평행한 사각형, 한 쌍 이상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행한 변이 두 쌍일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평행 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변이 평행인 것도 있지만 변의 길이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있어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걔는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대충 그리고 있지만 기억해 주세요. 마름모라고 부르죠. 네 변의 길이가 전부 같은 사각형을 우린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에 대해서도 한번 기억을 해야겠네요. 예, 맞아요. 네 각이 모두 90도로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직사각형. 그리고 이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특징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각형 단원에서 아셔야 될 건 요 세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문제를 잘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사각형 단원 복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5단원을 해보도록 해요.